네, 이번 시간은 141페이지 점유권 들어가겠습니다. 점유권 대표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은 상속이 나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점유권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피상속인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속이 되면요, 이건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이쪽이 타주면 새로운 권한이 없는 이상 상속인도 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 피상속인 점유를 떠나 자기만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지문은 자주 점유,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나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된다. 2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소를 위해서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되겠죠. 즉,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를 뭐하고 있다고 보는 거다.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는 그런 뜻이고, 세 번째 같은 지문은 조심할 게 뭐냐면 점유의 모습 중에서 이 딱 하나 없는 거, 그게 무과실이에요. 모습에서 무과실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입니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이게 가장 키워드가 됩니다. 막 열거돼 있을 때 다 좋은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은 선의의 점유자, 본권에서에서 패소하면 선악소를 꼭 기억하세요. 선악소. 선의로 점유하다가 본권의소가 제기돼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제기시. 그래서 선의, 악의, 소제기, 선악소로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은 전후 양시점 점유자가 다르다. 그런데 점유 승계가 입증되면, 점유 합산이 인정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요.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는 거죠. 간주가 아니고 뭐다? 추정한다는 거.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에 문제 1번. 다음 중 점유권을 갖지 못하는 자. 그럼 보시면 니은에 보시면은 도난당한 자 있죠. 도난당한 자. 점유가 없죠. 그리고 점유 보조자 해당하는 거기 리을. 상점의 점원. 이 상점의 점원을 갖다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겁니다. 점유 보조자. 이제 하나 참고할 것이 거기 디귿 있죠. 디귿. 디귿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빌려준 자는 간접 점유자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타인의 물건을 뭐한 사람, 훔친 자 점유하고 있고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 간접 점유자 점유가 있고요. 자,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알든 모르든 자동으로 이전받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문제 3번. 옳은 것 골라라 됐습니다. 1번 지문은 상속 자체가 새로운 권한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속, 사망 그 자체가 새로운 권한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아까 피상속인이 타주면 상속인은 타줄 수밖에 없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설정, 타인에게 부동산 인도한 자는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이제 간접점유입니다. 네, 간접점유자도 점유를 인정한다는 거죠. 언젠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1번 X, 2번도 X. 3번 질문. 점유자가 자주, 점유, 타주, 내심 의사 결정할까요? 아니죠. 네,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되죠.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내심 의사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은 무과실이 추정될까 안 될까 하는 얘기죠. 아까 했었습니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등기돼 있으면 등기는 등기에 추정력을 써야죠. 부동산에다가 점유, 추정력을 들이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질문은 4번이 됩니다. 즉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다음 페이지 5번 가겠습니다. 144페이지에 5번 질문. 144페이지에 5번 질문 가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질문은 자주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자금 수령이 깨지지는 않는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혹시 갑으로부터 을이 샀다. 매매했었습니다. 매매해서 등기하지 않고요. 등기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을이 내가 과거에 매매를 통해서 내가 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매매계약 서류가 없네요. 매매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없네. 그러니까 자주점유 권한이 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서류가 없으면 입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추정됩니다. 교인은 197조 1항에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가 추정된다고 돼 있잖아요. 추정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즉 여전히 소유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질문이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점유할 때 자주점유 당연히 추정됩니다. 세 번째는 인접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당연히 자주점유가 되는 거지 타주는 아니죠. 그래서 취득 시효 가능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의점유자가 타인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점유 사용한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거기 그 사용 이득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용이 과실에 준하는 겁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 사용 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4번 질문 반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틀렸고요. 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죠. 임차인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가 아니고 뭐예요? 타주죠, 타주. 자, 그래서 5번 질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페이지 147페이지 갑니다. 147페이지 가시면 문제 9번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1번 지문은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세가 없음을 표시됩니다. 그게 판례 태도 맞는 지문. 두 번째 질문, 타인 토지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도 무슨 점유자다? 타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매매 등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타주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무단 점유 사실이 입증되면 무단 점유, 자주 점유 주장이 깨집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무단 점유. 자,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때문에 왔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 소송 제기했다가 깨졌습니다.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 제기했다가 패소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 등기된 이 사람을 가지고 소유권 등청 소송 제기했다 깨졌다. 그러면 깨졌다 하더라도 이 점유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타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타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틀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판결 확정되어도 어떤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 보세요. 5번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 등기 말성 등기 청구 소송 제기해서 점유자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여기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점유자가 지금 등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소유자거든요. 이게 무권리자예요. 그 소유자가 소 제기해서 이 점유자가 결국은 깨졌다는 얘기죠. 패소. 이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예요? 뭐의 등기죠? 그러면 이 점유자는 말소 의무가 발생하지요.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로 있다가 깨지는 순간 뭐로 바뀐다? 타주 점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점유자가 자주로 점유하다가 깨지게 되면 타주로 바뀌어요. 이게 자타패가 되는 겁니다. 자주, 타주 되는 게 뭐다? 자타패.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깨졌다.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주로 갑니다. 근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점유자가 깨지게 되면 이 사람은 뭐로 바뀐다? 타주로 바뀌어요. 패소 그때부터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4번, 5번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148페이지. 이제 시험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일단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 그러면 148페이지에 있는 그 지문은 이런 거죠. 네. 선의도 인정되면서 네. 악의도 인정되는 것들, 그런 뜻이에요. 선의, 악의 다 인정되는 것. 첫 번째 과실은 과실 관련돼서는 선의만 인정되고 악의는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있죠. 두 번째는 자주점유입니다. 네, 회복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 있습니다. 네, 자주점유, 선의는 현존, 악의는 전부, 차이가 있죠. 따라서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있고요. 근데 비용상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디귿의 점유자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의도 인정되고 악의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인정되므로 구별 실익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반환 청구하는 경우죠. 리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해서 점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네,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는 이건 뭐요? 반환 청구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선이든 악이든 다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선악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반환 청구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인정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네, 등기 취득시효는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별 실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 구별 없는 것은 디귿 리을. 디귿 리을은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런 얘기고, 특히 이 디귿이 포인트입니다.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악 불문하고 인정한다는 거. 다음 이제 140페이지에 있는 대표 문제. 이 점유자 회복자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점유자 회복자.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계약이 무효였더라. 그러니까 을이 등기돼서 점유하고 있다가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갑은 회복자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결국 무효 등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점유를 내놔라, 이렇게 공격할 것이죠. 따라서 점유자가 혹시 그동안 점유하면서 과실 취득 문제, 그 다음에 목적물 멸실 훼손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점유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상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48페이지에 있는 점유자 회복자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고 기억해 두세요. 대표형에 1번 들어갑니다. 선의 점유자가 나옵니다. 선의는 과실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 취득했으면 취득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1번 지문은 틀린 거고, 두 번째 유익비 지출입니다.
그러면 유입비를 추출하게 되면 비용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하고 유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유입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가격을 내놔야 됩니다. 두 가지 비용. 그래서 유입비 청구 내놔 했을 때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택은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회복자 선택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지문은 거기 점유자 자신의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지문도 X입니다.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선의의 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선의의 자주는 소유사는 현존인데 선의이지만 이게 타주일 때는 전부 배상해야 되거든요.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고요. 네 번째 지문은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죠. 그러면 선악소거든요. 보세요. 선의로 점유하다가 소가 제기가 돼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 당연히 여기 악의가 되지만 여기가 악이란 얘기예요. 이게 선악소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의는 과실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악의는 과실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패소 후 판결 확정 전, 제소 후 판결 확정 전, 여기가 악이잖아요. 그러면 취득한 과실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악의는 취득 못하는 거니까 취득한 과실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4번 지문도 X. 5번 지문은 소유권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소유권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의 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자 씨는 현존이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기억해 두세요. 선자 씨는 현존. 그죠? 그 다음에 선악소. 선자 씨는 현존, 선악소. 기억하면 맞힐 수가 있다는 거. 대표 유형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몇 가지 가볼게요. 그냥 11번에 1번 봅시다. 149, 11번에 1번. 선의의 점유자,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 점유 사용은 과실이죠. 자,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질문 틀린 거죠. 11번은 1번 틀린 질문 설명드린 겁니다. 과실 취득권이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12번 150페이지 12번에 3번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 그게 누구예요? 선의 뭐다? 타주죠. 선의 타주는 멸실훼손. 멸실훼손은 뭐다? 전부의 전부 배상. 선자 씨는 현존이지만 선의 타주는 뭐다? 현존 아니죠. 선의 타주는 전부 배상. 자주면 현존이. 그래서 12번에 3번 지문도 X예요.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가볼까요? 13번. 을은 갑수의 건물을 자신의 소유로 오신해서 점유 사용하는 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갑의 건물을 을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1번 질문, 을은 건물 점유 사용 얻은 이득을 갑한테 반환해야 된다? 아니죠. 과실 취득함으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패소했으면 자 과실 있죠. 선악소라고 그랬잖아요. 선의, 소재기, 패소. 여기가 악이라고 했잖아요. 선악소. 여기도 악이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악이니까 취득한 과실 어떻게 됩니까? 반환해야 되겠죠. 갑한테 패소 확정 이유가 아니고 뭐다? 소재기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비는 즉시가 아니죠. 이게 임대차가 아니거든요. 필요비는 언제다? 네, 목적물 무슨 시? 반환 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번도 X, 2번도 X, 3번도 X. 자, 네 번째 질문은 건물 점유 사용하다가 노후된 보일러를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잖아요.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질문도 X. 점유 사용이 과실이거든요.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권 있다. 그러나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보일러의 부품은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고, 다섯 번째입니다. 유익비죠. 유익비, 계량병은 유익비 청구 들어가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회복자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유익비, 선택은 누가 한다? 회복자가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거기에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 1번 질문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이행지처럼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이 해제란 단어는 유효를 전제로 들어가는 해제는 이거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주고받은 거 전부 다 원상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과실 취득권 인정된다.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1번 질문은 X입니다. 점유자 회복자는 무효를 전제로 해서 쓰는 얘기고 계약이 유효일 때 해제는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권 없습니다. 주고받은 거 다 원위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지체로 인한 뭐까지? 지연 손해금까지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되겠죠. 14번은 정답은 2번이 맞는 얘기고. 세 번째는 가액증가 현저는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상환기간 연장은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에 관한 얘기고. 다섯 번째는 거기 계약관계가 정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를 전제로 들어갈 때는 이 점유자, 회복자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유효 관계일 때는 그 관련된 조문을 가지고 놀아야 되지 이 점유자, 회복자 조문을 쓰면 안 됩니다. 14번은 2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152페이지 갑니다. 점유 자체 보호,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점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첫 번째,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예요. 점유자 아니다. 두 번째, 갑이 점유 물건을 을이 침탈했습니다. 2번이죠. 을이 갑을 기망해서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했다.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네, 맞는 질문이죠. 사기, 기망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겁니다. 점유를 을이 침탈해가지고 침탈 다음부터 몇 년? 1년 내. 맞습니다. 반환 청구권 침탈 다음부터 1년 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1년 내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네 번째 질문.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병한테 인도했다. 가장 대표가 그게 무단전대입니다. 갑이 간접 점유, 을이 임차권, 직접 점유. 네, 여기 전대했다는 거예요, 전대. 근데 동의 없는 무단전대입니다. 그러면 을은 뺏긴 게 아니잖아요. 침탈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접 점유도 침탈이 아니라는 거죠. 침탈 아니면 지금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듯이 이 갑도 뭐가 없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이쪽에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행사할 수 없듯이. 근데 지금 있다고 했으니까 4번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죠. 점유물 반환은 침탈일 때만 쓴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도 침탈 아님. 이쪽이 점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듯이 이쪽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답은 4번. 다섯 번째는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선의 특정 승인에게 임대고 인도하면 선의 특별 승인에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문이에요. 다음에 15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지문은 점유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소 기간이다. 재판 외는 안 됩니다. 재판상. 두 번째는 염려가 있을 때 밑 때문에 됐습니다. 밑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함께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점유반 청구권에 대해서 침탈자는 점유에서 본권 있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죠. 침탈자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3번도 X. 네 번째 질문. 점유권의 기인한수와 본권의 기인한수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문 그대로 4번이고요. 다섯 번째, 보조자는 점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도 X. 정답은 4번이 되겠네. 다음 이제 16번 들어갑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체킹해 놓으시고요. 잘 정리해 두세요. 1번 지문은 을이 갑으로부터 임찬 시계를 병이 훔쳐갔다.
그러면 갑을 훔쳐간 병은 침탈이니까 갑도 점유물 반환 행사할 수 있듯이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 던져도 관계없겠네. 그래서 자, 1번 지문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반환하라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자, 절취해서 고가로 팔아주겠다고 을에게 속아 노트북을 누구한테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속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침탈이 아니죠. 그게 사기거든요. 사기 당한 경우는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고요. 세 번째 질문은 갑이 전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침탈 단어부터 1년 내 들어가는 것은 무슨 기간이다? 네, 출소 기간이다. 아까 했던 얘기 또 떠나왔네요. 맞는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은 갑이 불법으로 점유하던 물건이 소유자 을에서 침탈됐습니다. 네, 갑원한테 점유권은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죠. 점유보청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 맞고요. 이제 다섯 번째 거죠. 갑이 점유하던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선의의 병, 악의 정에게 순차로 인도가 됐다. 갑, 을, 병, 정. 병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 건너간 정이 악이. 그러면 어차피 지금 갑이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못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케이거든요.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보호받거든요. 따라서 이렇게도 공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10번은 정답이 5번. 자, 끝으로 17번 가겠습니다. 을은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했는데 병이 을을 불법으로 몰아내고 현재 그 가옥을 점유하고 있다. 설명 중 틀린 것. 갑이 소유권, 을은 임차권, 을은 직접 점유, 갑은 간접 점유. 자, 여기 병이 을로부터 불법으로 몰아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침탈에 해당이 됩니다. 침탈. 침탈이면 갑은 반환 청구권이 들어가고 이쪽도 침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갑니다. 소유권 있고 소유권 반환도 별도가 있죠. 그럼 1번 질문, 을은 침탈당했으므로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갖는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갖는다.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갑은 병에 대해서 지금 이쪽이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렸다 이야기예요. 간접 점유자도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므로 간접 점유도 같이 침탈,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X. 네 번째는 병이 을을 불법으로 몰아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 그럼 침탈당해서 1년 지나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죠. 네, 을이 임차권 등기했네요. 네, 이게 등기가 돼 있다면 네, 물권화 됐으니까 임차권 물청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임차권 물청은 없고 소유권 물청을 대위해야 됩니다.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으면 물권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임차권 물청은 없고 소유권 물청을 대위해야 되거든요.
17번은 정답이 3번. 17번은 정답이 3번이었다는 거. 네, 여기까지가 점유권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